소리 없이 찾아온 뜨거운 불청객, 폭염과 가뭄. 연일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말라가는 농작물들. 언젠가부터 그 시기와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폭염과 가뭄이 한반도를 습격하기 시작했다. 상상을 뛰어넘는 불볕더위와 가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독한 가뭄으로 발생한 산불에 의해 여의도의 98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탔고, 인도에서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해 2,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염이나 가뭄을 포함한 이런 이상기후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이 실제적인 현실 자체를 반영을 해야 돼요. 전 세계를 뒤덮은 뜨거운 열기. 지금 지구촌은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폭염과 가뭄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물 절약을 촉구하는 전광판 문구가 인상적이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남부 지역은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폭염과 산불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의 주요 식수원인 인공호수 레이크 미드가 가뭄으로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저수량을 자랑하던 후버댐 또한 1936년 준공 이후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 이런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살인적인 가뭄과 폭염이 찾아온 인도의 한 시골 마을. 지독한 가뭄으로 척박해진 땅. 가축에게 먹일 물조차 말라버린 상황이다. 섭씨 51도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염에 마을의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뭄과 폭염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마을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물을 깃기 위해 모두 줄을 섰다. 언젠가부터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도 펌프질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이곳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심각한 물 부족은 수인성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병균이 득실거리는 물이라도 마셔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3천만 명 정도가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인도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인 뉴델리.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도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섭씨 4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숙자 등을 중심으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2015년 한 해에만 약 2,500여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뭄은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명확한 판단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에서 시작해서 농업, 수문학적,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전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강수량 부족이나 아니면 인간이 이용할 물이 부족한 경우에 가뭄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일반적으로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시작되는 기상학적 가뭄에서 농작물의 생산을 위협하는 농업적 가뭄으로 이어지고, 수문학적 가뭄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확장된 가뭄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실 폭염과 가뭄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협해왔다. 한반도의 폭염과 가뭄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고대의 가뭄과 기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온조왕 4년, 가뭄에 의해 기근이 들고 전염병에 돌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18년, 무더운 날씨에 수원성 건설 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위를 예방하는 약인 척서단을 보낸 것이 서술돼 있기도 하다.
사실 불볕더위, 찜통더위 등의 단어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처럼 폭염과 가뭄이 인류를 괴롭혀왔던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이 새롭게 폭염과 가뭄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대폭염과 메가 가뭄. 이제 폭염과 가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55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한 에티오피아. 극심한 가뭄으로 긴급 식량 자원을 지원받아야 할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며 이는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파키스탄에도 대폭염이 찾아왔다. 섭씨 4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육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듯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염과 가뭄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가뭄이라든지 어떤 폭염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은 이 극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평균 값들이 이렇게 변화될 때에 어떤 극한 현상의 어떤 빈도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가뭄을 뜻하는 메가 가뭄. 많은 기후학자들이 미국 서부와 남부, 유럽과 일부 아시아 지역까지 메가 가뭄이 도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천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진단했으며 전례 없는 물 전쟁의 발생을 경고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막화와 빈번한 황사, 이를 메가 가뭄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이 현상은 이제 산업화와 더불어 그 온실가스의 배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폭염과 가뭄을 포함하는 이상기후들이 이제 그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강도도 강해지고 좀 더 예상되는 피해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성립시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해졌다.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도 상승의 가장 큰 주범으로 불린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오늘날 그 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많아지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할 적외선 복사에너지가 대기 중에 갇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가뭄이나 폭염 같은 이상기후의 강도가 세어지는, 예를 들면은 폭염의 일수가 좀 더 길어지고 가뭄의 그 지속되는 그 일수도 길어지고 그런 것은 이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 지구의 지면이 뜨거워지게 되고 대기가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한 대기는 이상기후를 초래하고 폭염과 가뭄의 강도를 더욱 높이게 된다. 세계 각지에서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는 이미 그 심각성을 넘어섰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여름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2014년부터 조금 이른 5월에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특보 발효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5월의 폭염이 낯설지 않다. 기온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 대부분은 이제 상승하는 그 트렌드가 나타나요. 그래서 폭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상 6월부터 9월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5월에 이제 너무 이른 더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갑자기 막 5월인데도 33도, 34도 막 올해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쯤인가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이거 기간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기간을 아예 빼버린 거죠. 2015년 우리나라에는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 한반도의 젖줄이라 불리는 서양강. 2015년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소양강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양강댐의 수위는 발전 중단 수위인 150m 직전까지 내려갔다. 강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강바닥이 훤히 보이고 잠겨있던 산자락의 허리가 드러날 정도로 당시 가뭄 상황은 심각했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광역 상수원이자 8개 시군에 하루 20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남 보령호.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완공 이후 2015년에 가장 낮은 저수량을 기록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갔다. 보령, 서산, 당진 등 8개 시군에서 초유의 사태인 제한 급수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시름도 깊어졌다.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천수만 간척지의 농민들은 그의 수확을 대부분 포기해야 했다. 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양식장 역시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였다. 가뭄으로 물이 줄어들면서 낮아진 수위를 버티지 못한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가 일어났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폭염과 가뭄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지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서부 같은 지역이라든지 인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떤 지형적으로 어떤 대기의 어떤 그 해양의 어떤 특성이라고 변할 때에 그 대기 순환장이 쉽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형적으로 가뭄 현상이 잘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지형적으로 어떤 가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다. 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태평양 해수면 온도에 변화가 생기고 북미와 남미의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주 지역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대표적인 예다. 엘니뇨가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면 인도에서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뭄과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이상기후의 조짐이 시작된 지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산업 발달과 함께 가속화되어 온 지구온난화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자 현실이다. 지구 전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그 산업화에 따른 인위적인 온실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상기후, 폭염을 비롯한 이상기후의 그 일수 또는 그 강도도 점점 더 세워진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과거 80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과 앞으로 2020년부터 2050년, 30년을 비교해 보면은 2배 정도 폭염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이런 추세라면 지구 평균 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가속화되고 있는 온난화를 어느 정도 제어하더라도 평균 온도의 상승세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난화에 따른 평균 폭염일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1980년에서 2005년까지의 폭염 일수에 비해 2025년 이후의 폭염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오랜 시간 진행돼온 산업화를 완벽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폭염 일수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암담한 예측이다. 2015년 9월 터키의 한 해변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스로 향하던 시리아 출신의 난민 에이란 크루디였다. 크루디의 죽음을 전 세계가 슬퍼했다. 난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로 불리는 시리아 난민 사태. 이 사태는 가뭄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2006년부터 6년간 지속된 시리아의 기록적인 가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의 농부들이 가난과 기근에 쫓겨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향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정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고 이는 곧 내전으로 연결됐다. 가뭄으로 인한 연쇄적 사건에 대처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난민 사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기상 현상의 어떤 피해는 이 극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가장 그 피해액이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측입니다. 예측. 예측을 그러니까 어떤 지구온난화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대기 순환장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정확한 예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에서 폭염과 가뭄에 대한 예측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 등으로 폭염과 가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폭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 최고 기온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일 최고 기온은 본청의 예보관님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계시는 예보관님들께서 모델에서 생산하는 일 최고 기온의 예측장과 그리고 실황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일 최고 기온의 어떤 그 변화 경향을 분석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고요. 각각의 모든 각 지역의 예보관님들과 그리고 이 본청의 총괄 예보관이 다 함께 토의를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 생산된 기온 예측이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표가 됩니다.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예상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폭염은 가장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주는 재해다. 폭염으로 유발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다. 특히 고령자들이 폭염에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고령자들을 위한 철저한 폭염 대책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폭염 발생 시 연령별 진료 현황을 보면 50대와 70대의 온열 질환 진료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는 현재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추후 취약계층 관리 대상자를 위한 폭염특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확대 계획 중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 단위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방문 도우미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뿐만 아니라 최악의 가뭄 상황에도 대응하고 있다. 여러 관측 자료와 기후 예측 모델에서 생산하는 결과들을 토대로 현재의 가뭄 상태와 미래의 가뭄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뭄 자료에는 가뭄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가뭄 지도가 있다. 과거 30년 이상 관측한 강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강수량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가를 평가해 제작한다. 가뭄 지도는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별로 제작돼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있고 현재 기상청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뭄 예경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은 가뭄과 관련된 강우량, 토양 수분, 증발산량 등의 여러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기후예측 모델에서 생산하는 기온이나 강수 같은 예측 결과들을 종합하여 현재의 가뭄 상태와 향후의 가뭄 전망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가뭄 지도는 행정구역별 가뭄 감시, 가뭄지수 현황 및 전망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 속에서 가뭄은 대기근을 불러와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수없이 몰락시켰다. 인류 문명의 기원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멸망시킨 것은 가뭄이었다. 중남미 지역의 찬란한 마야 문명도 가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어떤 기상 현상으로도 문명이 멸망하지는 않는다. 학자들은 가뭄이 문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상 현상이라고 말한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도취돼 재앙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된 기상 재난은 홍수와 집중호우였다. 그만큼 가뭄과 폭염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뜻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폭염과 메가 가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